40일 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말은 사료를 통해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받아야 한다. 2. 풀사료 섭취량이 부족하면 장 내용물의 소장 통과 속도가 빨라져 다른 영양소의 소화율이 떨어진다. 3. 섬유소성 탄수화물인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펙틴 등은 주로 풀사료를 통해 공급되며 비섬유소성 탄수화물인 전분은 주로 곡류사료를 통해 섭취된다. 4. 풀사료의 품질은 단백질 NDF,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ADF, 셀룰로스, 리그닌 함량으로 나타내며 단백질과 ADF 함량이 높을수록 품질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말 사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장을 길게 써놨는데 요거는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1번, 2번, 3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그때 이제 다 자주 나오는 문장은 아니에요. 이제 4번에 보면 ADF 함량이 낮을수록 품질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요거를 꼭 알고 계셨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ADF가 A가 이제 산을 나타내는 ACD인가요? 그거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산성 요객에 일정 시간 그걸 담갔을 때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 그게 이제 ADF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위가 산성이니까 위에서 이제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남아있다는 얘기는 먹었는데 남았다. 그럼 소화가 안 된다는 거고, 남아있는 게 많다라고 하면은 사료로서 품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4번 보기에는 ADF가 높으면 품질이 우수하다 했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자주 나오는 문장이니까요. 요거는 꼭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꼭 알고 시험 보시면 좋겠습니다. 42. 말의 영양소와 대사에 있어서 물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폐물 배설, 체액 분비, 2. 영양소의 노화, 흡수, 운송, 3. 에너지와 필수 영양소 공급, 4. 관절과 조직의 윤활 또는 완충.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잘 생각해보면 물에는 영양소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와 필수 영양소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물은 영양소를 운반할 때는 쓰겠지만 물 자체에 영양소가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문제의 답을 고르는데 좀 수월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답 3번 되겠습니다. 43. 말사료에 있어서 칼슘과 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풀사료와 곡류사료에 함유된 인의 흡수율이 높다. 2. 사료의 칼슘 함량이 너무 높으면 인 흡수율이 감소한다. 3. 칼슘과 인은 동물체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물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4. 말이 섭취하는 모든 풀사료와 곡류사료에는 칼슘과 인이 함유되어 있다. 칼슘과 인 부분은 거의 매년 2년에 한 번은 꼭 나오는 부분인데 어쨌든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은 빼고 나머지 문장으로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틀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은 1번이고요. 풀사료나 곡류사료에 함유된 인 흡수율이 낮은 이유는 낮습니다. 인 흡수율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1번이 답이 되고요. 그 이유는 유기테인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어쨌든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인 중에 하나인가 봐요. 유기테인이.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흡수가 안 되는 유기테인 함량이 높기 때문에 풀사료나 곡류사료에 함유된 인의 흡수율은 낮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많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시험 볼 때 많이 나오는 문장이 이거예요. 칼슘과 인의 함량의 비율 1대1에서 2대1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서 칼슘보다 인이 많으면 장내에서 CAP 불용성 복합체에서 인산칼슘을 형성해서 칼슘의 흡수를 저해한다.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뜻 생각하면은 칼슘보다 인이 많으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다들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건 계속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료에 칼슘이 많으면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인보다 많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아리송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답으로 고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보면은 비율이 1대1에서 2대1 정도라는 거잖아요. 비율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 넘으면 안 된다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예, 칼슘 함량이 너무 높으면 이 뇌흡수율이 감소한다.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냥 칼슘하고 인하고, 그래 칼슘이 많은 게 좋지 인이 많으면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하셨으면은 2번을 답을 고를 수 있는 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칼슘과 인의 함량, 칼슘보다 인이 많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칼슘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이제 그거 요거는 좀 복합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4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료는 다른 곡류 사료에 비해 단백질과 섬유소 함량이 높다. 기호성과 안전성이 높아 전통적인 말 사료로 이용되어 왔다. 가공하지 않고 공급하거나 분쇄나 압착 등을 통해 소화율을 높일 수도 있다. 1. 수소, 2. 당밀, 3. 귀리, 4. 소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 제가 이제 승마 업계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읽고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유 틀리면 말지 하고 패스하는 그런 문제기도 한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평소에 수수, 당밀, 귀리, 소맥을 접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바짝 외워서 들어가실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막 이게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 귀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말사료, 다른 곡류 사료에 비해 단백질과 섬유 함량이 높다,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귀리의 특징이다. 뭐 분쇄, 압착 이런 말이 나와도 이제 귀리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뭐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당밀은 당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뭐 포도당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당이잖아요. 달달하다는 얘기니까 기호성이 좋다. 그래서 배합 사료, 다른 거랑 이렇게 섞는 사료에 당밀을 넣으면은 달달하니까 말이 잘 먹는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맥은 알곡보다, 그러니까 소맥 이렇게 문제는 나왔는데 책에는 어쨌든 소맥 피에 관한 내용 많이 나옵니다. 피는 껍데기란 얘기잖아요. 껍데기. 그러니까 이제 소맥 피는 알곡보다, 껍데기는 알맹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 섬유소와 단백질은 높고 에너지가는 낮다. 당연히 알곡이 없으니까 섬유소가 높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독특하게도 소맥피는 단백질도 높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껍데기니까 에너지가는 낮겠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맥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인 함량이 높고 대부분 피틴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공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틴태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좀 뭐라고 하지? 굳이 이걸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피틴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공부가 안 된다, 그냥 애우세요. 이것도 설명해 드리면은 또 어쨌든 그런 부분 더 이해가 좋긴 하겠지만,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인함량이 높고 피틴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공부가 안 된다, 이 문장을 좀 알고 가시면 오히려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5. 마사 조건과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사 지부에는 양쪽 기울기로 된 조정형과 경사가 한쪽으로 형성된 박공형이 있다. 2. 말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적당한 환기구가 필요하며 규칙적으로 깔집을 교체해야 한다. 3. 마사는 기본적으로 채광과 배수가 잘 되며 바람이 많지 않은 곳이 좋고, 바람이 있다면 마사가 바람을 둥지도록 설치해야 한다. 4. 말에게 쾌적한 습도는 보통 60% 전후이며 말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건조한 경우로, 습도가 낮으면 마방 깔집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요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똑같아요. 승마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뭐 답은 1번이에요. 양쪽 기울기를 준 게 박공형입니다. 지붕에 작은 지붕 하나 더 있는 그게 조정형인데, 그거하고 또 경사가 한쪽으로 형성된 거는 편유형, 이렇게
요 둥글게 만든 건 반원형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요거 그냥 하나하나씩 외워서 푸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 뭐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마사 짓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올해 시험이 이렇게 좀 뜬금없이 그냥 외워야 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지 않나, 좀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2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특히 3번 어떻게 보면 마사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채광과 배수 잘 되고 바람이 많지 않아야 되고, 그 동네가 바람이 좀 있다라고 하면 마사가 바람 등지도록 설치해야 된다. 요 문장하고, 쾌적한 습도는 60% 전후이며 습도가 낮으면 먼지가 발생한다. 호흡기에 질병이 된다. 요거는 요 문제도 기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2번은 당연한 문장이잖아요. 당연한 문장이고 3번, 4번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게 좀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 4부를 마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막 5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